며칠째 강한 바람 속에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청주공항은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100여 편의 비행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오늘 새벽 충주 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지 인근 주민들은 한밤중 굉음과 진동에 가슴 졸이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충북대는 전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 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76명 늘어난 125명인데 새학기 준비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청주 시내버스의 35%가 전기버스인데 충전 시설이 부족해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충전하지 못해 히터도 틀지 못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며칠째 강한 바람 속에 눈이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청주국제공항은 오전부터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국내선 77편 전편이 취소되고 국제선 30여 편도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공항 터미널 안에 여객기 운항 문의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활주로 제설 작업을 이유로 오늘 오전 내내 모든 비행편이 취소 또는 지연된 것입니다. 이용객들 모두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꺼내들고 다른 공항의 항공편을 알아봤습니다. 내일 출발로 변경해서 지금 여행 일정을 알아보는데 갑작스럽게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좌석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또 4인 가족이다 보니까. 국제선 이용객들은 대체편을 구하지 못해 아예 발걸음을 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안 가야 되나 하다가 일단 와서 얘기하려고 지금 같이 갈 사람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으로 예정됐던 활주로 폐쇄는 오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제설 작업의 영향으로 활주로 폐쇄는 저녁까지 연장됐고 77편의 국내선 전편이 취소되는 동시에 30여 편의 국제선도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지연이 됐다고 해서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 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결항이라는 문자를 받고 지금 사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청주공항에서 운항 차질이 빚어진 직접적인 이유는 활주로 통제권이 있는 공군만이 제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기 제거 등 활주로 운용 기준도 민간 전용 활주로보다 까다롭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5시 반쯤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시간 넘게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에서는 20건이 넘는 폭설,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빙판길이 되면서 상인들은 제설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오후 들어 눈은 그쳤는데요. 일상의 불편은 많았지만 경치는 장관을 이뤘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눈이 한파로 꽁꽁 인도에 아침부터 쌀랑눈이 사납게 쏟아집니다. 상인들은 행여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칠라 눈 치우기로 바빴습니다. 강풍에 눈보라가 몰아치지만 넉가리로 가게 앞 눈을 부지런히 도로 쪽으로 밀어냅니다. 치워도 금세 하얘지는 인도에 염화칼슘을 연신 뿌리며 눈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염화칼슘이 있어서 계속 뿌려봐도 안 되고 눈을 하루 종일 쳐도 안 되고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요. 상당 산성은 새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매서운 추위에 인정마저 끊긴 한 폭의 겨울 진경산수와 같은 경치가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산성마을은 식당 기와마다 소복이 흰 눈이 내렸고 얼어붙은 방죽은 순백의 도화지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소나무에 쌓여있던 눈은 많이 흩어진 상태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지와 방죽은 온통 눈세상입니다. 앙상한 가지에는 오목눈이가 추위가 반가운 듯 사뿐히 걸음을 옮기며 먹이 활동으로 분주합니다. 사진작가는 오늘을 놓칠세라 자연이 주는 감동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그 삶 속에서도 이런 자연을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충북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낮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입춘부터 시작된 이번 강추위는 주말을 고비로 차츰 풀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오늘 새벽 충주 앙성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별다른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여진이 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길을 비추던 CCTV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국가 지진 관측망에도 한순간 치솟는 지진파가 감지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경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점 앙성면 영중리 일원 깊이 9km 진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체감한 최대 진도는 규모 5 수준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지진 발생지 인근에 위치한 상영죽, 양촌, 음촌마을 주민은 약 300여 명. 주민들은 한밤중 폭발과 같은 굉음과 진동에 가슴 졸이며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뭐가 무너졌는지 해서 집이 지진이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아래 5층 다 갔다 오고선 핸드폰 보니까 떴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밤을 꼴딱 샜다는 거 아니에요.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30여 건의 지진 체감 신고가 접수됐고 최초 지진 발생 후 규모 1.5 수준의 여진이 2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을 비롯해 3년간 총 5건의 지진이 관측된 충북. 전문가들은 일본 등 국외발 지진의 여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거대 지진에 의한 응력 변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충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여진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춘 다음에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그 5개 지진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피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편 기상청은 최초 지진 규모를 4.2로 판단해 충청권을 비롯한 인근 지역까지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빚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전국에서 의대생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대학교는 올해 지난해보다 76명 늘어난 125명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학기 시작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대학교. 올해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76명 늘어난 125명입니다. 지난해 휴학했던 24학번 학생들이 학칙상 1학기에는 복학을 해야 하면서 올해 의예과 1학년 학생만 170명을 넘게 됩니다. 과거 한 학년 정원 49명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원을 수용할 강의실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수업이 반을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공 과목은 한 교수가 24학번과 25학번으로 나누어 2개 반, 교양은 4개 반으로 쪼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분반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교내에 있는 타단과대학 강의실도 사용하고. 교수진도 충원을 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충북대는 올해 상반기 39명의 교수를 새로 선발하려 했지만 27명만을 뽑는 데 그쳤습니다. 전국 의대가 교수진을 대거 채용하는 상황 속에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권에 새로운 병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빅5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다 흡수가 되어 있고 지방에 있는 교수들도 주니어들은 막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올 교수는 없어요. 임상 실습이 시작되는 2017년에는 모듈러 형태의 실습실에서 해부학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청주시는 운행을 시작한 지 9년이 넘은 천연가스 CNG 시내버스를 전기나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시내버스 500여 대 중 35%가 전기버스인데 문제는 충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난방을 켜지 못하고 운행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5개 종점지 가운데 한 곳인 동부종점의 전기버스 충전기 앞에 시내버스가 가득합니다. 한 대가 빠지자 또 다른 차량이 곧장 충전을 하기 위해 접근하고 운행을 마친 차량은 충전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기장으로 향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취재하는 동안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다음 출발 시간까지 35분 정도 남았던 한 기사는 충전을 기다리는데 20분 쓰고 남은 15분 동안 차에서 낀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받아요. 진짜 힘들어요, 일하기. 여기서 쉬는 시간 30분 줬는데 그 시간 안에 충전을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복잡하고 차가 밀려 있으면 또 못하고. 충전을 잠깐이라도 못해 남은 배터리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운행할 때 난방을 켜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선을 건너뛰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히터를 떼게 되면 그게 이제 급속도로다가 빨라져요. 만약에 한 바퀴 돌 적에 한 전기 플러스가 한 10에서 15 먹는다 그러면은 히터를 떼게 되면 25에서 30. 그 정도 더 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안 틀고 손님 좀 있을 적에 그때만 틀고. 현재 청주시 시내버스 가운데 35%, 181대가 전기버스지만 종점에 있는 충전기는 18개입니다. 다행히 운수회사마다 일부 충전시설이 있어 충전 대란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불편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청주시는 5개 종점지에 충전시설을 2배 늘려 모두 36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로 시 예산 투입이 없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에게 충전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기존 충전기와 달리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제품은 한 번에 2대씩 충전이 가능해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 시내버스 충전 불만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여러 부서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사무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사 신관 1층에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 없는 개방형 책상을 배치하는 등 개방형 사무실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무 공간은 오는 19일까지 직원들의 체험 기간을 거쳐 장애인 복지과와 보건정책과가 이전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원 2,3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기획국장에는 최동하 교육국장을 이동 발령했고 교육국장에는 손희순 괴산증평교육장을,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최숙희 유초등 과장을 발탁했습니다. 교육문화원장의 서정도 교원 인사과장, 특수교육원장인 최명옥 단재교육연수원 기획부장을, 청주교육장에는 박종원 기획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최대 1,16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424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396억 원 규모로 승용차 4,303대, 화물차 799대 등 전기 차량 5,108대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충주시가 6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소전기차 110대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금액은 수소 전기자동차 한 대당 3,350만 원이며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기업,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주에 본사를 둔 현대 엘리베이터가 제조사 상관없이 전국 338대 엘리베이터 무상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승강기 무상 점검 캠페인을 진행해 전국 31개 현장에서 총 338대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특별 점검단을 구상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회비를 부당하게 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전 청원지구협의 회장 60대 A씨가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회장직 임기를 마치며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셀프 선물한 혐의로 30만 원 약식 명령받았던 A씨에 대해 정식 재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뤄주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단독주택 차고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차량 소유자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쯤 배터리 잔량 50%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해 4시간 만인 자정에 펑펑 터지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차가 늘면서 전기차 관련 뉴스도 증가하지만 화재나 충전시설 부족 등의 소식이 적질 않습니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과연 보급 속도에 발맞춰 시설 구축과 안전 대책은 잘 세워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불편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설과 안전 대책들이 전기차 보급 속도에 따라가기보단 더욱 앞서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